안녕하세요. 군사, 경제, 문화, 역사 등 정보의 핵심만 알려드리는 정보의 키맨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KF-21 수출에 관하여 카이에서 KF-21 수출에 대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KF-21 수출형은 블록3부터 수출하겠다고 방사청 관계자가 말했는데요. 즉, 완전한 5세대 전투기로 만들어서 수출하겠다는 말입니다. 카이가 개발 중인 국산 전투기 KF-21 보람의 개발에 속도가 붙고 있다는 건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현재 무장 투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3월 28일 KF-21 전투기가 미티어 미사일 분리시험에 이어 지난 4월 4일 CJ 2호기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2000 시험탄의 무장 분리시험에 연속해 성공했습니다. 내년부터 양산 체계에 돌입하면 규모의 경제로 수출 경쟁력까지 갖출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공군이 2032년까지 120대 도입을 요청한 것을 고려하면 내년부터 9년 동안 해마다 평균 13에서 14대씩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군이 1970년에서 80년대 배치된 F4 팬텀과 F5 제공호의 노후화로 인한 퇴역 시점을 고려한 것으로 블록1과 블록2를 말합니다. 블록1과 블록2는 사실상 우리 공군의 수요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는 개발인데요. 그러므로 블록3부터 수출형이란 타이틀로 시장에 내놓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F-35와 경쟁해야 한다는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요즘 F-35 가격이 많이 내려가 불안감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블록2부터는 우리와 수십조 원대의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가 한국형 전투기 KF-21 공동 개발에도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인도네시아가 내지 않고 있는 개발 분담금을 폴란드가 대신 내고 지분을 가져가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요. 폴란드 공군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현대전에서 공군의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개전 초기 제공권 확보를 위해 고성능 전투기들이 공중전을 벌인 후 제공권 다툼에서 어느 정도 우열이 가려지면 그때부터는 고성능 전투기보다 미들급 전투기의 역할이 더 커진다는 것이 우크라이나전을 지켜본 폴란드군의 분석인데요. 고성능 전투기는 출동 비용이 비쌀 수밖에 없으며 폭탄이나 로켓탄을 투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간단한 임무에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를 투입하는 것은 비용 대비 비효율적이므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유입니다. 블록2부터 폴란드가 참여한다면 가격 경쟁력은 더 좋아질 것이고 또한 유럽 시장 확보에도 청신호가 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게 무산된다 하더라도 걱정할 것은 없는데요. 그 이유가 F-35를 사고 싶어도 못 사는 나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와 아주 밀접한 아랍에미레이트, UAE인데요. 한때 UAE는 F-35 전투기를 구매하려 하였으나 미국의 주권 침해와 이스라엘의 반대로 협상이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이집트는 미국의 F-35A 금수 조치에 삐져 러시아제 수호이 35를 구매하였는데 F-35에 한참 떨어지는 성능이라 5세대 전투기에 대한 갈증을 아직도 느끼고 있습니다. 돈 많은 중동 형님들이 KF-21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FA-50을 도입한 국가들, 카이가 제작한 T-50이나 FA-50 경전투기를 사용한 국가들은 한국 전투기의 우수성을 이미 파악했기 때문에 KF-21 블록3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매우 높습니다. 인도네시아, 이라크, 필리핀, 태국, 폴란드, 말레이시아 등이 여기에 속하며 이들 또한 주변 국가의 분쟁 때문에 KF-21의 잠정 고객들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바로 경쟁 상대들입니다. 첫 상대가 튀르키예인데요. 튀르키예의 TFX는 면허 생산을 하고 있는 GE의 F-110 엔진을 미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장착하고 있는 상태여서 미국이 문제 삼을 경우 F-16 전투기를 포함해 현재 개발 중인 TFX 전투기의 군수 지원이 전면 중단되게 되며 개발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 성능이 KF-21에는 못 미친다는 전망입니다. 두 번째 상대는 중국인데요. 중국은 5세대 전투기 FC-31을 개발 중이지만
KF-21이나 TFX에 비해 불투명하며 FC-31은 10년 전 공개됐는데 아직도 제자리 걸음이며 기껏해야 디자인만 달리해서 시잭이라는 이름으로 일반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KF-21 경쟁 상대는 F-35뿐인데요. 그 또한 틈새 시장이 있기 때문에 걱정할 일은 없을 겁니다. 여기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KF-21 블록 3가 완성되면 F-35를 무서워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말하지 않는 부분과 미국이 말하지 않는 부분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줄여 말하고 미국은 부풀려 말한다는 것인데요. 즉,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개발 성공했다는 말은 미국의 버금가는 기술을 확보했다는 말입니다. 스텔스 코팅 기술도 미국을 넘어선 기술입니다. A사 레이더도 이미 미국을 넘어섰습니다. 다만 소프트웨어 기술이 아직 미흡해서 수집된 정보를 제대로 분석하는 단계에서 부족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또한 개발 중이니 곧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미국이 말하지 않지만 F-35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엔진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우리나라에도 40대나 있기 때문에 군 관계자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엔진 성능 개량을 추진하고 있기는 한데 그 결과 역시 확실치 않습니다. 즉, F-35도 KF-21처럼 아직도 개발 중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F-35이기 때문에 도입국들의 추가 비용이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반면 우리 KF-21은 순조로운 여정을 하고 있으며 내년에 양산에 들어갑니다. 미국이 급하게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뛰어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대한민국의 5세대 전투기 기술은 미국도 무시 못할 정도로 발전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KF-21은 이미 블록3 개발과 항모 버전 KF-21 네이비 개발까지 확정되었습니다.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이 5세대를 넘어 6세대를 바라보는 우리 KF-21의 성공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